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 일상이 멈춘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언제 완전히 복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통신장애 사태에 정부도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수습에 나섰는데요. 복구가 이틀째 되지 않으면서 교통과 금융 그리고 생업까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짚어보고 언제 복구되고 보상은 어떻게 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장서윤 기자입니다.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아보지만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내비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택시기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의 콜 요청이 떠야 하는 화면에 대기 중이라는 글자만 몇 시간째입니다. 기사들이 안 되니까 나이 먹은 기사들은 답답해 먼저 다 퇴근하고 택시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절반 이상이죠. 뭐 거의 한 70%죠. 지금 2명 태웠어요. 제가 6시에 나와가지고 콜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모든 서비스가 멈춘 뒤 생긴 혼란입니다. 시민들은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문자와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답장할 일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일일이 뭐 문자로 해야 되거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도 막혔습니다. 카카오페이로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카드 안 들고 다니는 저로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은 코인을 사고 팔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업비트는 애플 아이디가 없으면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이 멈추자 로그인을 못한 투자자들이 생긴 겁니다. 카카오 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물건 판매부터 고객센터까지 모두 카카오로 하는데 주말 장사를 아예 날렸다는 겁니다. 연락은 물론 교통, 금융, 심지어 생업까지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 카카오 서비스가 전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은 답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그럼 복구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난 SK CNC 건물에 나가 있는 여도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여 기자, 복구가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이제 되던데요. 네, 오늘 새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부터 고장났으니까 지금 한 10시간 만에 고쳐진 겁니다. PC용 카카오톡도 오전부터 차례로 복구가 됐습니다만 아직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택시나 은행 기능은 거의 다 되고 이 지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서비스나 로드뷰 서비스 빼고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 측은 많이 쓰는 서비스 먼저 고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될까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될까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카카오 서버 메인 보관센터인데요. 여기에 있는 32,000대 서버 중 지금까지 12,000대 서버가 복구됐습니다. 카카오 측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원 공급에 따라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건물을 관리하는 SK CNC 역시 사실상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전력이 끊겼을 때 비상으로 공급하는 전력도 건물 내부에 있어서 지금처럼 화재 진압을 할 땐 가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건물에서 왜 불이 났는지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네, 오전에 경찰과 소방 등이 1차 합동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실 안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선반 5개가 전소됐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석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예, 국민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한 만큼 정부 또 국회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오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을 둘러봤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피해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위원들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앞으로 있을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참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SKCNC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렇게까지 카카오 의존도가 높았나라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대신할 다른 비슷한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대다수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프티콘 사용도 안 되더라고요. 사용 기한이 어제까지여서 급하게 쓰려고 했는데 결국 못 썼고. 그동안 대다수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던 만큼 피해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불편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용자들은 카카오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후 네이버 메신저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신규 가입자가 평소보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려고 해서 인스타 DM을 많이 썼거든요. 혹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냥 긴급하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메신저로 라인을 이번에 새로 깔았어요. 카카오맵이나 카카오 택시, 카카오 지하철과 버스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다운로드 횟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지난해 있었던 KT 통신장애 사태를 떠올린 분들 많을 겁니다. KT 사태 이후 정부는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해 카카오 등을 콕 집어서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배양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1,900만 명이 사용하는 KT 통신망이 멈춰섰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의 카드 결제 기능부터 몇 초에 수억이 오가는 증권사 거래까지 생활 전반이 약 80분 동안 멈췄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말 카카오나 네이버,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를 꼭 집어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 기능이 동시에 멈추는 걸 막기 위해 기능별로 서버를 나누고 유사시 신속한 기능 복구를 위해 데이터 저장소를 이원화하란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카카오의 서비스는 카카오톡부터 결제 기능까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원화 작업을 해뒀지만 서버에 몰려있는 것들이 커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예상,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하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서버 분산과 긴급 대응 시스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재 건물에 역시 데이터 센터가 있었던 네이버는 서비스별로 서버를 나눠 큰 장애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현행법을 어긴 점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보상 문제까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저도 이번 사태로 느꼈는데요. 카카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카카오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건가요? 네, 원래도 카카오의 점유율이 높기는 했지만 코로나 3년간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한층 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네. 현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97%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하루 일과를 복귀해 보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보고요. 점심값 결제를 하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축의금을 송금하고 또 생일 선물 배송까지 카카오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정부가 하는 서비스랑 많이 연결이 또 돼 있잖아요. 네,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국세청 이런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가 카카오와 연계돼 있는데요. 당장 세금을 낼 때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국민비서, 꾸비라는 것도 있죠. 네. 백신 접종 정보나 재난지원금 또 교통범칙금 같은 거를 안내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대부분 카카오를 활용합니다. 이 행안부는 카카오가 먹통인 바람에 올스톱이 됐고 문자로 대체해서 발송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역할이 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었지만 대비나 대책은 전혀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감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늘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이 화제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 측 관계자 역시 이 화제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카카오의 설명은 그동안 비상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 정도 큰 규모의 메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면 이 마땅히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서 사전에 대응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런 먹통 사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대비책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까? 네, 재작년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게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오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요. 또 이 사고가 났을 때 콘텐츠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 이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두는 그런 조치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이용자가 늘자 기간 통신 사업자인 통신 3사에 버금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면 카카오가 이런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카카오는 일단 서비스 복구에 주력한 뒤에 그 다음 피해 보상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의 무료 서비스이고 또 이용 약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가맹 택시기사의 경우 일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